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을 모두 의치돼 보낸 아빠입니다. 오늘은 11번째 방송으로 우리 애들이 스스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그 후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성취는 그 사람의 과거에 축적된 경험과 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 성적이 바닥인 학생이 의치대에 가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헛된 꿈이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은 공부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피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설사 그 학생의 부모가 너는 남들보다 뛰어난 천재라고 아무리 자신감을 불어넣더라도 그 학생 자신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고의 순간이라 하면 한 인간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또 최적의 조건에서 발휘되는 그 사람의 초인적인 능력의 결과물로 일단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은 과거의 경험 중 특히 임팩트가 강한 경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부, 특히 입시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학창시절에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 분야이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했어도 그 극대화한 기준점을 기억을 하고요. 또 그 기준점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죠. B라는 것은 벌써 출sek이라는 말이고요. D, death, 죽음이라는 말이고요. C, choice, 선택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부모들도 인생은 선택의 연속 과정이라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게 되죠. 이처럼 선택의 연속이 인생살이인데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준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산 경험, 특히 직접 경험이 많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요.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진 최고의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선택의 기준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우리 큰애가 재수 때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수능에서 대박을 터뜨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애는 워낙 놀기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농땡이 성격을 지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1등 목표를 애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애가 목표 달성을 해서 비평주나 고교에 등록금 3년 면제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3년 동안 계속 성적은 최상위권을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시골 지방 일반고의 우물안 개구리식 기준으로 가지고 첫 수능에 임해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었습니다. 그 당시 또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식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아주 큰 사업 실패를 맛보아서 많은 빚이 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집안 사정을 생각을 해서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해서 저는 빚을 내어서 서울의 유명 재수학원에 12월 중순부터 선행반에 등록을 시켜서 새로운 기준에 새 출발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국에서 공부하나로 내로라 하는 애들이 모인 학원에서 큰애의 수능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는 의대 가기가 어려웠던 게 의전이 생겨 있어서 정원의 반 정도가 의전으로 정원이 배정됐었기 때문에 의예과 정원은 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저는 실력이 딸리는 큰 애가 실력이 쟁쟁한 애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통 3월, 그러니까 2월 말경 3월에 본반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12월 중순부터 2개월의 동안에 일단 수능의 승부를 걸게 했었습니다. 큰애는 다행히 수학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 1월, 2월 2개월 동안 수능 전 과목을 2회독 목표로 강행군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은 수능 11개월 중에 이 두 달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의대 지망생들은 3월부터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5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리는 점을 저는 이용을 한 것이겠죠. 저는 큰애한테 3월, 4월 학원 시험하고요. 모의고사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천행으로 그 노림수가 대성공을 거두었었어요. 큰애가 학원에서 3월 모의고사에 최상위권 성적에 올랐던 것입니다. 실력 쟁쟁한 애들이 수능 이후에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들어와서 2월 말경에 처음 치르는 시험이었지만 우리 애는 12월 중순부터 그야말로 절치부심 전 과목을 2회독을 해서 마친 상태로 치른 시험이었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었겠죠. 만약에 제가 선행반에 학원에 넣지 않았으면 우리의 성적으로는 그 학원에 시험을 쳐서 들어갈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유명 메이저 의대를 노리는 애들을 제쳤어요. 그랬으니 학원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는 우리 애들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고집도 세고 물론 끈기도 있어서 한 번만 최고의 순간을 맛보게 해주면 절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3월, 4월, 5월까지 우리 애가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니까 일반 의대반에 있었었는데 제발 서울대 의대반으로 옮겨달라고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큰애는 학원에서 뭐 약간의 성적이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 그 성적을 유지하더니 수능에서 원점수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어 2점짜리 하나 틀리고 영어 수학 만점을 해서 298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우리 큰애를 통해서 인생에 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특히 그 해 수능에서 수학이 엄청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했던 영어가 또 쉽게 나와서 모두 만점을 맞았었는데 만약에 거꾸로 수학이 쉽게 나오고 영어가 어렵게 나왔더라면 영어에 과연 우리 애가 1등급 글쎄 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참고로 우리 애는 그때 그 점수로 서울대 의대 1단계 수능 점수로 뽑는 1단계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2단계 면접에서 불합격을 해서 연세대 의대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큰애는 운이 매우 좋은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큰애가 제가 그 당시에 큰 빚이 져 있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학원과 기숙사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의 큰 사업 실패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애한테는 인생의 큰 행운을 안겨주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충분히 통하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우리 큰애가 재수 때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그 스스로 능력을 극대화하여 수능 대박을 터뜨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는 우리 작은 애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